네, 반갑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레이션 기술과 예술의 조합, 빛과 색 디자인을 통한 인천 야간 명소화 사례를 발표를 맡게 된 인천 가톨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신일기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게 해주신 루시와 서울시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앞서 기조 발언에서도 좀 비슷한 맥락이 좀 보이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코레이션이라는 개념과 인천의 빛과 색 그리고 디자인을 통한 그 야간 명소화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제가 운이 좋게 한국에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소화 프로젝트인 서울 삼성동 코엑스 자유표시구역입니다. 5개연구 자유표시구역의 프로젝트를 좀 수행을 했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있는 CJ 그리고 하이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CJ 미디어라든지 우리나라의 대표 미디어들의 거점인 상암 DMC의 명소화, 그리고 인천 자유구역청, 인천시청, 인천의 여러 가지 명소화 프로젝트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최근에 가장 좀 유명세를 탔던 케이스가 삼성역의 웨이브 케이스입니다. CJ 파워캐스트가 진행을 하고 디스트리뷰트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아나몰픽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가상의 자연을 현실 공간화해서 많은 도시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라든가 화제성 그리고 어떤 명소적 효과를 이끌어냈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단적인 하나의 사례로 좀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삼성동 자유표시구역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쪽은 저희가 취지부터 한 7년 정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한국의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은 공간을 가져오겠다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강남구가 집행했던 사업들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 5개 광고가 모두 조합이 돼서 직접화된 형태의 다양한 예술가들과 문화예술 기획자들이 참여하는 문화 행사, 그리고 기업의 스폰서십. 보시면 아이스링크에 이제 샤넬이 이제 그때 행사 프로모션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시민들이 활동하고 문화 축제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성화한 사례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표를 보시면 나옵니다만, 보통 이제 글로벌로 하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강남역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프로젝트 이후에 서울을 대표하는 공간, 그런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할 때 이제 이 삼성역 일대를 이제 가장 먼저 삼는 부분들, 그리고 방문의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구민들 같은 경우에도 강남을 대표하는 공간은 이곳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성과들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테크놀로지와 데코레이션이라는 합성어로 이제 데코레이션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더욱더 이제 도시 자체를 하나의 컨텐츠, 미디어 섹션으로 바라보는 사고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도시 공간의 새로운 경험들을 구체화하고 기술과 예술이 결합돼서 어떤 새로운 자극들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계속 어떤 하나의 일회성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와 연동돼서 그 지역에 가면 보헤미안의 어떤 느낌들을 얻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자본들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들을 어떻게 안착하는가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하단에 보시는 것들은 작년에 이제 광화문에 도입된 강화 시대의 케이스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제가 인천 출신이라서 이러한 변화를 근대화를 주도한 인천에서도 시작하다는 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앞서서 임철희 팀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은 근대 개항의 거점으로서 다양한 국제 문화가 유입되는 항구 도시이자 최초의 국제 도시였습니다. 한때 80년대까지는 동인천이라는 곳이 서울 명동이라는 곳과 비슷한 지가와 유동인구를 자랑하던 곳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 집중도로 인해서 어떤 공동화, 쇠락을 거듭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비용 효율이 높은 야간 명소화를 통해서
공간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효과, 관광 효과를 통해서 시민들과 외부 방문객들이 인천만의 랜드마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출발하게 되었고요.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야간 활동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드러나고 야간에 해야 되는 활동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필요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삶의 질을 추구하는 도시공간 전환의 관점과 그리고 지역 경제 그리고 도시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소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형태의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국내외의 야간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들, 그러니까 뭐 영국 런던이라든지 뉴욕, 도쿄, 그 중국 상해 등에서 야간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시책과 맞닿아 있는 그런 방향성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명사절은 크게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시설 의존형과 경관 관람형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크고 상시적으로 유동인구를 유지하는 부분, 그리고 자본과 경제적 요소, 그리고 컨텐츠가 계속해서 선순환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체험 활동이나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 비교적 적은 예산과 일시적인 축제와 문화예술이 연결되는 것을 유형으로 좀 나눠서 사업화를 좀 접근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었건 유동인구가 적고 야간에 어둡고 쇠락한 구도심이 많은 인천에서는 디자인적인 리듬을 통해서 도시 공간에 변화를 주고 야간에 안전하고 쾌적하고 활동성을 높여서 결국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기대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접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명 패러다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도 저도 동의되는 부분들이 조명을 저는 임의상으로 1.0, 2.0, 3.0 디지털 사이니지와 미디어 파사드의 그 궤적으로 좀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현과 어떤 소재의 형태로 좀 나눠서 좀 봤는데요. 하단에 간단하게 영상들이 제시가 됩니다만 저희가 이 조명을 단순하게 관리 효율과 어떤 태양을 대신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부분들과 스마트 미디어가 들어가서 건축 외피와 연결돼서 하나의 특수한 경험들을 제공하는 미디어적인 경험들을 제시하는 형태들로 여러 가지 형태들을 확장 진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하나에 대한 부분들은 연출적인 형태에 있어서 하단의 이미지와 비추어서 보면 되는데 어떤 그 지역의 역사나 랜드마크와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조명의 연출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고, 어떤 문화활동과 집적화된 상업활동들이 되어 있는 곳들은 미디어 타사드와 인터랙티브 연출적인 형태들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에 그 장소 경제 문화 관점에서 도시의 환경의 적정성, 장소의 경쟁력, 문화 사업의 유입 요건들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공간을 찾았고, 그걸 통해서 인천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울과 연결되는 축을 인천의 경관, 구도심을 관통하는 역사 문화적 인천의 전통 공간, 그리고 경제청 송도라는 신도시가 있는데 그곳을 연결하는 미래라는 관점, 그래서 인천의 경관, 전통, 미래라는 관점에서 10개 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4년 동안 그 10개, 309억 원을 투입해서 8개의 야간 명소화와 8개의 디자인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8개에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2개가 더 추가돼서 10군데의 사업들을 미래의 구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잡는 형태로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실제 진행된 사례들을 보시면 이 이미지 보시면 나오십니다만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이고요. 국외에서도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청사의 공공청사로서는 최초로서 상시형 미디어 체험 공간, 미디어 쇼와 그리고 주민 행사를 거점 공간으로 추진하였고요. 좌측의 인천대공원의 야간 경관 사업은 통상 벚꽃 축제를 하면 30만에서 35만 정도가 이제 유입이 되는데 이 미디어 파사드 쇼 이후에 67만 명까지 증가해서 수도권의 어떤 대표적인 명소 볼거리로 만들어진 사례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인천시청은 플랫폼 형태로 제공이 돼서 공공의 어떤 사업이나 이미지들을 표현하는 그런 미디어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 행사들을 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 형태의 개방 형태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성공 사례로 뽑히는 구도심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원에 이 수봉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이제 도시명 놀이공원이 최초로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나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으나 많이 버려졌던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을 네. 이게 이제 수공원의 어떤 전체 공간들인데요. 여기에 어떤 연출 조명이라든가 스마트 조명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그리고 미디어 매핑 등을 적용을 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유입하는 공간들로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이제 현장을 바라봤을 때 채 100명이 안 됐어요. 150명, 100명 정도가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쉬러 오는 공간들로 해서 쇠락된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뒤에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명소로서 아이덴티티를 잡아가고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요소까지도 충분히 이끌어내면서 지역의 어떤 재생적 역할의 어떤 선도적 역할까지 수행하는 사례들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형태로 좀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적인 증거가 10년 동안 여기가 수봉공원이라는 게시물을 조사했는데 9천 건이 채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도입을 하고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수십만 건, 43만 건 이상의 게시물들로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야간에는 서울 근교나 경기도에서 이 지역을 찾습니다. 그래서 10대 야간 명소에도 들어가는 그런 성공 사례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대공원은 수도권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인데요. 이것도 사례를 보여드리면 벚꽃 축제를 관람하는 공간들에 이런 미디어 아트수를 적용해서 굉장한 효과들을 일어났고 이 주변에 이제 어떤 상업 활동들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앙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수로인 경인 아라뱃길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동인천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는 이제 과거에 가장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지금은 사실 굉장히 쇠락한 공간이었는데요. 인천 랜드마크로서 구성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이쪽은 앞서 삼성동과 같은 민간 협업 사업을 통해서 복합적인 공간들로 좀 진행을 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비슷한 그리고 사일로는 기네스북에 오른 곡물창고 벽화로 이곳에 야간 조명과 디자인 특화를 위해서 명소화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비슷한 공간에 이제 친수 공간, 이제 항만 도시다 보니까 친수 공간들이 많은데 이곳에 부두와 고가교, 고고50 안전길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수도권 최대 여왕인 소래포구, 그리고 인천 계양장의 대표 명소인 인천 자유공원, 그리고 한국 전쟁의 대표적 기념 공간인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등의 세부적인 설계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공공주도를 하게 되면 결국엔 컨텐츠가 어떻게 수급되고 계속해서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것들은 국내외 예술가 그룹과 협업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컨텐츠를 인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공공형 플랫폼, 컨텐츠 플랫폼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운영하기 위한 통합관리 프로그램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네, 인천은 다소 늦었습니다. 다시 늦은 건 사실인데 테크가 데코레이션을 만나서 테크레이션이 각각 스마트 시티라든가 메가시티에 적용되듯이 도시공간, 인천의 어떤 특별한 경험과 참여 향유를 위한 전환을 위해서 빛과 색 디자인을 적용해서 제도나 기술이 사람의 경험을 앞서지 않도록 디자인하고 이를 확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